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2023년 주목해야 할 세계 5대 선거 중에 핀란드 선거가 언급이 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8.8%? 완전 우리만 먼저 챙기자. 유럽 전체가 약간 우향우하고 있는 방향이죠. 산나마린 총리, 최윤서 여자 총리, 파티하고 노는 총리가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핀란드에 대해서 알긴 아는 거죠. 핀란드 상황보다는 저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다. 알아뒀다 어디서든 써먹으면 좋을 글로벌 선거에 대한 이야기,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한 방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선거열전 매치포인트.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4월 2일 있었던 핀란드 총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모셔보았습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데 한국인은 아닌 핀란드에서 온 레오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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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딱 보면 한국인은 아닌데 예, 외모 봤을 때는 한국인은 아니죠. 얼마나 한국에 사셨어요? 이제 한 30년 정도 됐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게 실례인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따지면 30이죠. 예, 30살. 한국에서 30년을 산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온 계기가 이제 부모님 사업 때문에 돌 때 와가지고 돌잔치를 했었어요. 한국에 돌잔치? 예. 아니, 핀란드도 돌잔치가 있어요? 아니면 한국에 와서 돌잔치? 아니, 한국에 와서 했어요. 아, 한국, 예. 처음부터 한국인이네. 그쵸. 예, 뭐 잡았어요? 돈 짚었는데. 아, 돈 짚었어요? 예, 돈 짚었는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쭉 있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핀란드어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조금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할머니하고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니까 손자랑 말이 안 통하니까 핀란드어를 좀 배우러 핀란드에 갔었죠. 아, 근데 본인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가기 싫었겠어요. 문화적으로 좀 충격이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아직 때렸었거든요, 선생님이. 매를 많이 이제 때리셨는데 핀란드 가니까 너무 온전하고 평화롭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 낯선 거예요. 근데 좋았겠다. 저는 오히려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매가 없으니까 오히려 애들이 말을 안 듣고 그 분위기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맞아. 예. 야, 이거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인데 어쨌든 핀란드에 대해서 알긴 아는 거죠? 요즘 들어서 이제 섭외가 많이 들어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핀란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좀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예. 자,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2023년 주목해야 할 세계 5대 선거 중에 핀란드 선거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이 선거는 중요하다라고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선거 결과를 보면요, 국가연합당이 200석 중에 48석, 예. 그러니까 중도 우파 성향인 거죠. 예. 그리고 극우 성향인 핀란드인당, 핀인당이 46석, 반발의 차이예요. 사회민주당이 43석입니다. 3당이에요. 힘이 많이 없죠. 이번 총선의 키워드를 한번 알아본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총선의 키워드는 아마 이제 좀 잠잠해지는 여풍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잠잠해지는 여풍. 여기서의 여풍은 여야 할 때 여가 아니라 남녀 할 때 여인 거죠? 그죠, 예, 남녀 할 때 여풍이죠. 예, 작년까지만 해도 유엔 회원국 중에 17개국이 여성 리더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자, 물론 뭐 각 지도자들이 사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들로는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이 여성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이 입지를 조금 줄인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미국의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요,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권자들이 남성이 아무래도 안보와 국방에 더 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많이 했다고 해요. 특히 유럽의 상황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핀란드도 군대 입대가 의무이다 보니까 핀란드도 의무예요? 예, 저희도 한 1년 정도 갔다 오기 때문에 남성들이 조금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이민자가 이제 유입이 좀 증가되고 있죠. 그죠, 예.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물가 때문에 지금 이러면서 좀 강력한 리더십의 이 지도자가 우리를 팍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좀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이번 총선에서도 그러니까 우파가 국민연합당 그리고 핀인당, 특히 핀란드인당이 이민자를 싫어해요.
핀란드 인당이니까 당연히 네, 이민자를 핀란드 안 받을 싫어하기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비유럽연합 출신 이민자를 줄이고 탄소 중립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주장하는 쪽으로.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유럽은 또 진행을 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 우리만 먼저 챙기자, 아. 우리부터 챙기자 이런 쪽의 성향이 이제 1등, 2등, 3등은 산나마린의 저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분명 핀란드 사람 아니야.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 딱 이름 앞에 벌써 사회가 딱 들어가니까. 예, 사회민주당. 이게 사실 두 나라에서 살다 보면은 저는 계속 한국 상황만 보고 있거든요.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핀란드 상황을 이름으로 말고 그냥 색깔로 말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진보당, 국민연합당 파란색, 빨간색, 네, 이렇게 파란, 초록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산나마린 총리라면은 사실 최연소 여자 총리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분이잖아요. 예, 예. 그때 당선됐을 때 당시 34살? 솔직히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국에서는 대통령 후보로도 못 올라가요. 그냥 나이가 몇 살 이상 안 되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총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때문에도 그렇고 이 SNS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 인플루언서 느낌도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신 분이 총리가 된 건 줄 알았어요. 워낙 SNS 활동을 많이 활발히 하시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뭐 어떤 것들을 좀 잘했나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이런 막대한 위기 때문에 있었죠. 코로나 때 어떤 대처를 했어요, 핀란드는?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좀 격리를 잘 해주고 그리고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핀란드 상황보다는 저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잖아. 제 건강부터 챙겨야죠. 그래서 저는 한국 상황에만 집중했었다 보니까 핀란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대처를 잘 했다고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 총리가 나토 가입 추진했죠? 그쵸. 원래는 되게 반대를 했었어요. 나토 가입을? 네, 핀란드에서. 핀란드 국민들이 나토 가입을 반대했어요? 원래 엄청 반대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좀 위험한 상황인데 해가지고 확 바뀐 거죠. 왜냐하면 핀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긴 국경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랑 맞닿은 국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토 가입을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뭐 물론 그런 것만 계속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마는 작년에 이제 꽤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파티에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좀 공개가 됐었죠. 그때 당시에 핀란드 국민들은 어땠어요? 핀란드 국민들은 오히려 총리도 사생활이 있고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여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조금 많이 생각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많은 우려가 있긴 했었죠. 왜냐하면 핀란드의 리더니까. 그러면 이번 선거 때 그 영향은 크지는 않았던 건가요? 조금은 영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티하고 노는 총리가 과연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국가 부채가 엄청 컸었어요. 그래요? 그게 국가 부채 비율이 64%였어요. GDP 대비해서 64%? 네, GDP 대비 굉장히 건전하네요. 네, 근데 최근에 73%까지 올랐기 때문에 핀란드도 경제가 어떤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8.8%? 와, 높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상에서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이제 뭐 달걀, 뭐 밀가루, 설탕. 달걀 얼마씩이에요? 5, 6천 원? 12개에 한 6,000원, 7,000원? 많이 비싼 상황이죠. 비싸졌네. 예. 그리고 나 달걀 한 번에 한 4개씩 먹는데 뭐 한 2천 원어치 먹었는데. 그거는 좀 TMI. 전 5개 먹습니다. 핀란드는 이제 뭐 그런 거를 더해서 핀란드 학생들은 대부분 대출을 하거든요.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네, 왜냐면은 이자가 엄청 낮아요. 그래서 거의 모두 다 학자금 대출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50% 이상 올랐어요.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직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은 상황인데. 아직도 못 갚았어요? 못 갚았죠. 조금씩 갚으려고 했어요. 평생을 조금씩 갚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은 아니고 한 15년 동안. 15년 동안. 예, 조금씩 갚으려고 했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게 거의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러니까 경제 상황이 이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도
맞아. 이거는 네가 이렇게 공감할 수밖에 없죠. 예. 아, 이러면은 마린 총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9월까지는 총리로 올가을. 하시고 국민사회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일반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레오 씨와 아주 재밌는 시간 가졌고요. 핀란드에서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예, 저도 아무래도 이제 오랜만에 핀란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왔기 때문에 뿌듯한 시간이었고요. 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나 에필로그로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핀란드 가면 꼭 먹어봐야 될 것들이 뭐 먹어야 돼? 갑자기요? 진짜 핀란드 사람들이 한국 사람한테 술록고기. 술록탕이라는 게 있어요. 술록탕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매치 포인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핀란드어가 아니에요, 뭐예요? 헤이헤이. 못 믿겠어. 맞을 거예요.